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피드입니다. 자, 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결국 한덕수 총리부터 먼저 선거를 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오피셜은 없습니다. 그 어디에도 오피셜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보건대 현재 재판관들도요, 모를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도 지금 꿍꿍이를 감추고 있을 수도 있고 평의를 하면서도요, 극도로 조심스럽게 평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심지어는요, 그동안 이렇게 숫자를 잘 말하지 않던 레거시 미디어도 드디어 이제 숫자를 언급하기 시작했는데요. 유튜브에서는 벌써 뭐 4대 4다, 5대 3이다, 8대 0이다, 7대 1이다, 뭐 6대 2다, 뭐 3대 5까지 뭐 온갖 숫자가 나왔습니다. 이제 그걸 말할 때는 자신 있게 이겁니다라고 막 이렇게 주장하니까 이제 보시는 분들은 와, 뭐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고, 어우, 절망적이다, 뭐 이렇게 또 비관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행복회로, 불행회로 전부 다 뇌피셜입니다. 뇌피셜. 오피셜이 없다니까요. 그런 중에서도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가 발표되고 나서 드디어 중요한 언론사들이 숫자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처음 나오는 겁니다, 사실상. 유튜브가 지르는 소리하고 레거시 미디어가 지르는 소리는 여기에 사실 레벨에서 차이가 나잖아요. 아무래도 책임감에서는 차이가 납니다. 5.5 대 2.5. 이게 지금 유력합니다. 5.5 대 2.5. 이야, 지금 충격적입니다. 5.5 대 2.5. 5.5 대 2.5라면요, 결국에는 이거죠. 자, 5.5라고 하면요, 그게 기각이 5.5는 아닐 겁니다. 아마 여 구성으로 봐서. 인용이 5.5가 되겠죠. 뭐 그러면 뻔하죠.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4고요. 그래서 한 명 더 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한 명이 누구겠습니까? 김영두겠죠. 그러면 5가 되고요. 0.5잖아요. 0.5는 이 조한창일 겁니다. 아마. 이 사람이 현재 왔다 갔다 할 것으로 제가 이제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각 2명은 정영식, 김복형 이 두 사람이고요. 조한창이 들어오게 되면은 드디어 5대 3으로 대통령을 직무복귀 시킬 수 있다. 기각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것도 오피셜은 아닙니다. 저는 조한창 이 사람이 정계선과 같이 늦게, 제일 늦게 헌법재판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청문회 할 때 보니까요, 포고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그거는 헌법 위반인 것으로 생각이 된다. 벌써 그때부터 그런 말을 했어요. 조한창은. 국민의힘 추천 몫으로 갔는데 그게 한동훈의 작품이나 마찬가지예요. 저 조한창이는 대통령의 뜻이 아닙니다. 한동훈이가 당시 당대표 시절에 조한창이가 올라갔기 때문에 다분히 비윤에 가깝다라고 이제 봐야 됩니다. 저 조한창이라는 인물도요. 성향은 보수일지 몰라도, 중도 보수에 가까울지 몰라도 라인으로 치면은 대통령과는 연결성이 없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5.5 대 2.5 이야기가 유력하다라고 하네요. 유력하다. 야, 정말 숨이 막힙니다. 그리고 이대로 밀어붙이게 되면 누가 이길지 모르는 거예요. 반표 차이잖아요. 한 사람이 이쪽으로 가버리면 이쪽이 이기고, 이쪽으로 오면 이쪽이 이기고, 이런 상황이라. 자, 이러니까 민주당도 확실하게 쇄기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마흔역을 이제 임명하려고 하는 거죠. 마흔역을. 그런데 만일에 한덕수 총리 말이죠. 월요일 선거에서 기각이나 각하가 되어서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되면 대통령 권한 대행은 바뀌잖아요. 그러면은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최상목이는 뭐 원래 자리 경제부총리 자리로 이제 돌아가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럴 경우에 최상목이가 임명한 두 사람은 또 어떻게 되느냐. 헌법재판관 말이죠. 그 문제가 또 이렇게 터지기 때문에 복잡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정치 쟁점이 발생합니다. 이제 그것이 터진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 8명 헌법재판관의 신분에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이미 직무를 시작해 버렸잖아요. 정계선도 그렇고 조한창도 그렇고 그걸 뒤집기는 어렵다라고 봅니다만, 아무튼 그거 자체가 또 큰 논란이 되는 건 사실이죠. 그것이 또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것까지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선에는요, 그런 문제를 잠재우기 위해서 한덕수를 인용할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주장도 있습니다.
5.5 대 2.5가 사실이라면은 한덕수도 한 표의 차이로 인용될 수도 있는 거죠. 자칫하면은. 그래서 지금은 속단이 너무도 지금 많은 어떤 매체를 통해서 지금 터지고 있기 때문에 중심을 잡기가 어려울 겁니다. 다만 희망, 우리의 희망은 이거죠. 희망 관측이랄까, 희망 회로랄까, 희망 고문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신승리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자, 그걸 떠나서 당연히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게 올바른 길이고 구국의 길이고 대통령이 이제 돌아와야지만이 지금 국제 정세도 그렇고 나라 안의 사정을 보더라도 그렇고요. 중심을 잡을 수가 있겠죠. 한덕수 기각, 이재명 유죄, 윤석열 기각, 이걸 우리가 바라잖아요. 이거를 당연히 또 이렇게 되어야 하고. 그런데 지금 경우의 수만 놓고 보면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한덕수는 돌아오고 윤석열은 못 돌아오고, 한덕수는 못 돌아오고 윤석열은 돌아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있다고요. 이재명은 무죄, 이재명은 유죄, 뭐 그리고 또 이 세 사람 사이에 경우의 수가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그거 일일이 설명하려고 해도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일단 뭐 건너뛰고요. 그런 상황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어제 방송할 때 이제 이런 그 영상을 띄워놓고 언급을 좀 했습니다만, 자, 한덕수는 24일 월요일이고요. 이재명은 26일입니다. 최상목은 어떻게 되느냐? 윤석열은 그러면 탄핵 선고가 언제냐? 현재 우리 언론에서는, 주요 언론에서는 다음 주 금요일 혹은 목요일로 지금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러면 다음 주에 다 끝나잖아요. 다음 주에 한덕수, 이재명, 윤석열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 정부 다음 주에.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주가 아니고 그 뒤로 넘어갈 것이다. 4월 초로 갈 수도 있다. 저기 문형배, 이민선이가 퇴임 직전에 선고를 해놓고 그냥 떠날 것이다. 이런 어떤 이야기도 있으니만큼 그야말로 뇌피셜에 휘둘리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게 있고요. 윤 대통령 선고일 3월 25일이다. 요런 거는 또 새로운 어떤 시각인데요. 3월 25일이면 한덕수 바로 다음이거든요. 한덕수가 월요일 24일, 대통령은 하루 뒤 24일. 그러자면 오늘 이 선거 공고가 나와야 됩니다. 오늘. 과연 오늘 나올지를 한번 지켜봐야 되고요. 이렇게 되면 한덕수는 월요일, 윤 대통령은 화요일, 이재명은 수요일 이렇게 되겠죠. 이 주장이 왜 나오는가 하면요. 이재명 뒤로 가버리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의 2심 선고 결과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럼 정치적 재판이 될 수가 있어요. 자칫하면은. 이재명보다 뒤로 가버리면 헌재가 시중의 눈치를 보고 정치적 판결을 했다라고 비난을 받을 소지가 커요. 이재명이가 잘못되면 윤석열이 살고 이재명이 잘 되면 윤석열이 죽고 뭐 이런 관계가 만일에 성립이 된다 그러면은 헌재가 철저하게 자신들의 어떤 법리, 헌법적 어떤 그런 법리로 판단한 게 아니고 시중의 여론이라든가 아니면 이 돌아가는 형편을 보고 정치적 판결을 했다라고 뭐 비난을 받을 게 뭐 뻔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이재명보다 앞으로 당겨가지고 화요일 선고할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죠. 또 어떤 경우는 이재명하고 같은 날 동시에 지금 진행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래서요 이제 이런 주장이죠. 25일 절대 아니다. 요게 화요일이죠. 한덕수도 바로 다음 날인데요. 또 여기에 이제 반론이죠. 2심 판결 직후에 혼란을 틈타 26일에 하거나 4월까지 미룰 것이다. 또 이런 주장입니다. 4월로 미뤘다간 진짜 헌재가 가루가 된다. 31일이 3월 마지막인데 월요일이다. 이날 가능성이 크다. 4월은 안 갈 것 같다. 뭐 온갖 이야기가 지금 난무하고 있습니다. 답을 찾는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점치는 수준이죠. 점치는 수준. 그래서 누구가 이렇게 말을 이날이다라고 이제 못 박는 사람들도 자기도 몰라 아무것도 그냥 지르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복권 살 때 뭐 그 번호가 맞다고 확신을 하고 사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나중에 믿음을 갖는 거죠. 여기 됐으면 이제 그것보다도 훨씬 확률은 높죠. 지금 여기서 숫자는 어쨌거나 뭐 아무리 그래봐야 경우의 수는 한 10개 미만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골라가지고 그냥 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오피셜은 없습니다. 그건 확실하고요. 그래서 날짜에 대해서 너무 구애 안 받는 게 좋고 다만 이재명 재판이 하나의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 재판 전이냐 후냐 이거 이제 가르는 데 있어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헌재가 이눈치 저눈치를 봅니다. 헌재는 헌재의 논리가 있어요. 욕을 먹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헌재 자체가.
그러자면 저는 이재명보다 앞으로 갈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주목해야 된다. 어떤 선거 공고가 또 나올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거는 오늘 오후 5시까지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자, 이런 속에서 대통령은 직무 복귀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할 일이 지금 태산같이 있는 거죠. 그걸 희망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요. 이런 게 단순히 희망 관측이 아니고 이게 이제 사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도록 이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열심히 이제 인터넷 공간에서 뭐 이렇게 댓글이라도 달아주고 뭐 찬반 표시해주고 또 이렇게 시간이 있으시고 또 여러 가지 어떤 행동으로 또 애국심을 표시하고 싶은 분들은 광장에 나가시고 뭐 이런 것들이죠. 자, 누리 PD 김준혜였습니다.